해외 방송, 손흥민은 어나더 레벨, 호주전 현지 반응, 프리킥이 미친 이유와 경기 평점, 아시안컵.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3일 새벽 12시 30분, 한국 시간, 카타르 알와크라 자눕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2023 AFC 아시안컵 8강전에서 연장 승부 끝에 손흥민의 결승골이 터져 호주를 2에서 1로 이겼다. 한국은 7일 4강전에서 요르단을 만나 결승 진출을 노린다. 무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의 꿈은 이어지게 됐다. 해결사는 손흥민이었다. 1에서 1로 맞선 연장 전반 14분 프리킥 상황에서 손흥민이 때린 오른발. 슈팅이 그림같이 휘어져 들어가며 수비벽을 넘어 좌측 골대 상단에 그대로 꽂혔다. 결승골을 터뜨린 손흥민이 포효했다.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바로 그 능력이 아시아 무대에서 발휘됐다. 영국 언론에서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공백을 우려하며 한국의 조기 탈락을 원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손흥민이 빠진 뒤 토트넘은 2승 1무 1패로 성적이 시원치 않다. 영국 팬들은 아시안컵에 별 관심이 없다. 오직 손흥민의 부재만 생각한다. 손흥민이 호주전 승리 후 감격해서 온 이유는 또 있다. 2015년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막내 손흥민이 동점골을 넣었지만 호주의 1에서 2로 패한 아픔이 있다. 당시 호주 감독이 바로 지금 토트넘 감독 렌지 포스테코글루다. 토트넘 감독 역시 손흥민의 마음을 잘 안다. 그는 호주 사람으로서 소니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난 소니는 사랑한다. 아시안컵에서 우승했으면 좋겠다. 미어 웃었다. I love 소니. 아시안컵 우승하길. 토트넘 감독도 손흥민 조기 복귀 포기. 한국이 4강에 진출하면서 어차피 손흥민의 조기 복귀는 좌절됐다. 한국이 4강에서 패하더라도 3, 4위전까지 치르고 와야 하기 때문이다. 아시안컵 결승전은 2월 11일이다. 손흥민은 11일 브라이튼전 결장이 확정됐다. 240분 혈투, 뒤 잦은 회복 훈련, 밝은 표정으로 인사한 손흥민.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호주와의 8강전에서 영웅적인 활약을 보여 슈퍼선이라는 별명을 얻은 손흥민, 토트넘, 2-3일, 현지 시간,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을 향해 안녕하세요 라며 먼저 인사를 건넸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이날 오전 카타르 도하의 아레글라 트레이닝 센터에서 회복훈련을 진행했다. 클린스만호는 전날 호주와 120분 연장 접전을 벌인 끝에 2에서 1 역전승을 거둬 준결승에 올랐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에서도 연장전에 승부차기까지 경기를 치렀다. 두 경기 합쳐 240분이 넘는다. 더불어 사우디전 뒤 호주전까지 온전히 쉰 날은 이틀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표팀의 이날 훈련은 아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으나 가볍게나마 회복 훈련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대표팀 관계자는 선수들이 외려 훈련을 자청했다. 경기 다음날 온전히 쉬어버리면 근육이 처진다며 가볍게라도 훈련을 진행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전날 힘겹게 경기를 치른 손흥민, 김민재, 민엔,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황희찬, 울버햄프턴 등 선수들은 운동화 차림으로 가볍게 몸을 풀거나 사이클 등 유산소 운동을 했다. 경기에 나서지 않았거나 적은 시간을 소화한 선수 12명은 축구화를 신고 정상훈련을 진행했다. 황희찬은 클린스만 감독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다. 그는 전날 페널티킥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 손흥민의 역전골로 이어진 프리킥을 유도해냈다. 가장 표정이 밝은 선수는 김민재였다. 그는 러닝을 할 때도 훈련할 때도 계속 웃었다. 지난 5경기에서 대부분 풀타임을 소화한 김민재는 호주전에서 대회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아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 경고 누적으로 결장한다. 준결승전은 한국 시간으로 7일 오전 0시 알라이안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클린스만호는 조별리그에서 한번 맞붙은 요르단과 리턴 매치로 결승 진출에 도전한다.
3. 모두가 케인을 비웃는다. 영선배 비판, 무관이 죄는 아닌데. 케인은 현 시점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선수다. 엘링 홀란드.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유럽 무대에서 리그를 폭격하는 공격수 중 하나로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간판 공격수이기도 하다. 케인은 그동안 토트넘 호스퍼에서 뛰며 프리미어리그, PL, 득점왕 3회, 도움왕 1회, 잉글랜드 프로축구선수협회, PFA, 올해의 팀 6회 등 굵직한 개인 수상 기록을 작성했다. 또한 케인은 토트넘 구단 역대 득점 1위, 280골,와 PL 역대 득점 2위, 213골, 위 주인공이기도 하다. 토트넘의 살아있는 레전드이자 그간 PL에서 뛰었던 공격수들을 나열해도 역대급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케인이다. 그러나 케인의 커리어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바로 팀 커리어다. 케인은 화려한 개인 커리어에 비해 팀 커리어가 초라한데, 사실 초라한 걸 넘어 아예 전무하다. 케인은 지금까지 클럽이나 국가대표팀에서 한 번도 우승을 경험한 적이 없다. 잉글랜드 역대급 공격수라고 하기에는 팀 커리어가 너무나 부족한 케인이다. 케인의 국가대표팀 선배인 파커가 이를 꼬집었다. 독일 매체 TZ는 전 잉글랜드 국가대표인 파커는 슈퍼스타 케인이 우승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를 조롱했다 라며 파커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파커는 WTFRUND.net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에서는 모두가 케인을 비웃는다. 사람들은 케인이 트로피를 따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서 잉글랜드를 떠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라며 케인이 우승을 위해 토트넘을 떠나 미넨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케인이 미넨과 연결됐을 당시에도 케인이 우승을 원하기 때문에 미넨으로 이적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미넨은 매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에 가장 가까운 팀이다. 또한 리그 외에도 다수의 컵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기 때문에 케인이 미넨의 일원이 된다면 적어도 트로피 1개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미넨 이적을 선택했다는 말이 나왔다. 파커의 비판은 멈추지 않았다. 파커는 케인의 전 소속팀인 토트넘이 케인이 떠난 뒤 더 나아졌다며 케인의 이적이 오히려 토트넘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케인이 토트넘에서 이기적으로 플레이했기 때문이라는 게 파커의 주장이다. 파커는 이제 내 말이 옳았다는 게 밝혀졌다. 케인이 있으면 그 클럽은 케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내 생각에 토트넘은 케인이 떠난 걸 기뻐해야 할 것 같다. 라며 토트넘은 케인의 이적을 기뻐해야 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케인은 PL로 돌아와 다시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매우 이기적인 선수다. 라며 국가대표팀 후배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케인의 PL 득점 기록은 213골에서 멈춰 있다. 1위 앨런 시어러의 기록과 차이는 47골. 케인의 평균 득점 기록을 생각하면 3시즌 정도 만에 따라잡고 넘을 수도 있는 기록이다. 파커는 케인이 훗날 PL로 돌아와 자신의 PL 득점 기록을 늘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케인이 이기적인 선수라고 꼬집었다. 4. 잘 지냈어? 토트넘 동창회 열렸다. 오른쪽 화살표 한 팀에 토트넘 출신이 무려 4명. 튀르키예 갈라타사라이는 3일 한국 시간 겨울 이적 시장 마감을 앞두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풀럼에 공격수인 카를로스 비니시우스 임대 영입을 발표했다. 비니시우스는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갈라타사라이의 유니폼을 입게 된다. 이어서 갈라타사라이는 같은 날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세르주 오리에를 데려왔다. 오리에의 계약 기간은 오는 6월까지이며 이적료는 10만 유로, 약 1억 4천만 원, 다. 이로써 갈라타사라이는 흥미로운 선수단을 구축하게 됐다. 토트넘 출신 선수를 무려 4명이나 보유하게 된 것이다. 가장 먼저 작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다빈손 산체스를 영입했다. 산체스는 2017년 아약스를 떠나 토트넘에 합류하며 많은 기대를 모았던 센터백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에릭 다이어, 바이에른 미넨과 함께 최악의 수비력을 선보이며 실점의 빌미를 자주 제공했다.
결국 토트넘에서 입지를 잃은 산체스는 6년 만에 토트넘을 떠나 갈라타사라이에 입단했다. 이어서 비슷한 시기에 탕기 은돔벨레가 갈라타사라이로 임대 이적했다. 토트넘은 2019년 새로운 플레이메이커 자원을 찾았고 결국 여러 옵션 포함 7천만 유로, 약 1011억 원을 투자해 올림피크 리옹의 은돔벨레를 영입했다. 은돔벨레가 기록한 이적료는 토트넘의 클럽 레코드이며 그만큼 토트넘의 기대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던 부분이다. 하지만 은돔벨레는 최악의 부진을 거듭했다. 리옹 시절의 영향력은 완벽히 사라졌고 어느덧 전력의 자원으로 분류됐다. 이후 리옹과 나폴리로 임대를 떠난 뒤 이번 시즌부터는 갈라타사라이에서 임대 신분으로 뛰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체중이 증가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팬들의 탄식을 사고 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와 오리에가 합류했다. 비니시우스는 2020에서 21시즌 개막 직후 벤피카를 떠나 토트넘으로 임대 이적했다. 많은 기대를 받았던 선수였지만 당시 토트넘에는 해리 케인이라는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있었다. 자연스레 비니시우스는 많은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이러한 와중에도 토트넘 통산 22경기에 출전해 10골을 넣으며 나름 쏠쏠한 활약을 펼쳤지만 완전 이적 옵션 비용이 많이 들어 한 시즌 만에 토트넘을 떠나게 됐다. 오리에는 2017년 파리 생제르맹 PSG를 떠나 토트넘에 합류했다. 오리에는 당시 날카로운 오른발 크로스가 강점인 선수였다. 하지만 토트넘 시절 대부분 아쉬운 크로스 능력을 선보였고 결국 2021년 비아레알로 떠났다. 이후 오리에는 노팅엄을 거쳐 남은 시즌 동안 갈라타사라이의 유니폼을 입게 됐다.